그럼 이 부분에 대해 조금 공개하겠습니다. 이 표적에 대한 얘기를 1001호에서 들었고 그 이후로 계속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수집한 오디오 데이터가 몇 개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요.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선입견이 전혀 없으니까요.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유명한 UFO 및 캐슬 절단 연구자인 린다 멀튼 하우가 그리고 작성한 것입니다.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5년 1월 3일, 2015년 1월 2일, 그리고 이것은 그녀의 진술서입니다. 퇴역한 미 해군 하사관이자 1등석 비행 엔지니어인 브라이언에게 연락해달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는 1983년에서 1997년 사이에 남극에서 화물 비행과 구조 활동을 했으며 대서양 횡단 산맥을 돌고 있는 은색 원반을 여러 차례 관측하는 등 기이한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와 그의 승무원들은 지리적으로 남극에서 불과 5잉마일 떨어진 곳에서 얼음에 큰 구멍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비행 금지 구역이었죠. 제가 오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있는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응급 의료 중이었어요. 남극의 비행 금지 구역 상공을 비행하던 중 응급 의료 수송을 위해 비행기를 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봤을 얼음 때 속에 있는 그들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블랙홀이었는데 남극의 얼음 밑에 있는 일종의 인간과 과학 연구 기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응급 의료 수송을 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1시간 분량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는 남극으로 화물을 실어 나르는 비행을 600회 정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긴급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행 금지 구역을 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비행을 하지 않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거대한 덩어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음 구멍이 완전히 정사각형이고 너무 커서 큰 좌석을 날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청괌 30 화물기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인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목표의 일부가 아니지만 남극에서 실종된 과학자들과 다른 만남을 가졌는데 그 과학자들이 2주 동안 그들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죽은 얼굴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그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에서 실종되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주요 사건은 남극에서 얼음에 구멍이 뚫린 것을 봤다는 그의 진술 뒤에 이걸 내려다보다가 제가 사건입니다. 놓친 것은 플라즈마와 당시 그는 기체와의 비행기를 일종의 타고 에너지 있었습니다. 반응으로 무언가를 어딘가로 가져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집중된 플라즈마는 임계 상태에 도달합니다. 다른 곳으로 끌어당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데이터를 근본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흥미롭습니다. 네, 거기에는 많은 데이터가 있었죠. 저희는 모두 501구역을 목표로 삼았고 501구역과 일부 미군 기지에 대한 비디오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이고 군대와 협력 기지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곳의 표면 아래에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피프티원 지역에 대해 본 것을 통해 건물이 있고 통신이 있고 보안구역이 있고 직원들이 생활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말이죠. 따라서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진짜 시설이라면 그 모든 것이 얼음 밑에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누구인가요? 멋진 세션이었어요. 딕 리어든 씨에게 가서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저는 비행기 안에 있고 비행기는 30m 상공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 비행기가 항로에 있을 것입니다. 목적지가 있고 비행기나 항공교통관제센터 또는 지휘센터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감정이 고조되고 뒤죽박죽이 된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제가 7단계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스크램블. 그래서 이게 뭐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뭔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람이 울리고 또 울리고 출격, 출격. 누군가 가까이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 조종석에 있습니다. 감정이 격앙된 사람 근처에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행기 조종사 안에서 관제센터의 지시를 받고 있는데 조종사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져 있죠. 그래서 무엇이 이 모든 스트레스의 원인인지 궁금해졌고 무언가 일어나고 있고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대기가 교란된 것 같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행이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UFO를 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남극을 버렸어요. 남극의 일부를 버렸죠. 거대한 얼음 바위가 보였고 창문이 많은 배가 있었어요. UFO 같기도 했지만 배 같기도 했는데 그 뒤에 거대한 바위가 보였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는 그것을 들여다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멀리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 레이더 탐지기를 그렸습니다. 이 지역은 레이더와 센서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체 지역을 보았습니다. 마치 기지공항 같았어요. 마치 군인들이 광장을 만든 것 같았어요. 자연을 닮았지만 사람이 만든 거대한 공간입니다. 제가 느꼈어요. 기지 주변을 둘러보려고 했는데 그 지역 전체에 사람이 전혀 없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처에 이 건물이나 시설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안에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대부분 넓은 들판과 같은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히토미와 다즈, 댓글을 달아주세요. 시설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엿볼 수 있었을 겁니다. 대량살 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실험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 중이고 고위급 군 관계자들도 상주하며 모든 감독하고 것이요. 있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녀는 외딴 곳에 시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전자군사시설이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요? 납치 등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계인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텔레파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계속하기 위해 싸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토미가 그린 스케치에서 아이들을 자세히 묘사한 것은 회색 외계인일 가능성이 있는 작은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실제로 군대에서 키가 작고 몸집이 작아서 애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빙글빙글 돌고 소용돌이 치며 이 공예품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그린 그림은 제가 바닥에 누워 위를 올려다보는 모습이고 이게 밑면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옆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래에서 열린 느낌이 들어서 여기에 스케치하려고 했습니다. 열리면 아래에서 보면 이렇게 열립니다. 흔들림과 함께 아래로 내려오는 움직임이 날카롭고 강렬하고 빠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절벽 끝에 있는 것 같았고 하늘에서 총알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볼트였나요? 청각적으로 짹짹거리는 소리처럼 큰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메아리 소리였어요. 이제 들리네요. 이 표적에는 많은 에너지가 있어요. 날카롭고 강렬하고 사나워요. 인공지능, 위험해. 네, 다시 말하지만 낮게 잡으면 됩니다. 히토미와 데니스가 가지고 있던 수준별 합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세션에서 실제로 본 것이 있었나요?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디오 외에는 많은 부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면 파일의 링크를 걸어서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린다 모틀의 인터뷰를 그는 한 시간 동안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하워드는 매우 기지에서의 만남에 대해
상당히 깊이 있게 다루었지만 잠시 후 실종된 과학자들을 데리러 갔을 때 그들이 무엇을 만났는지 정말 이상한 사건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는 말했습니다. 남극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행성의 어딘가에 외계인이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공동기지를 설치한다면 는 말 그대로 가장 외딴 곳을 선택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접근을 전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아무도 거기서 남극은 비틀거리지 않을 겁니다. 완벽한 장소가 내려가는 될 것조차 것입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네, 말이 되네요. 네, 맞아요. 여러분 모두로부터 좋은 연락을 받았고 말씀드렸듯이 다른 한 사람으로부터도 한 세션을 받았습니다.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그는 언젠가 우리에 대해 알릴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젝트 차원에서 한 거였어요. 저도 그에게 같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을 진짜인지 했는데 아닌지 알 수 없었기 아시다시피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말 좋은 히트곡을 낸 것 같아요. 원격 위치, 이 사람이 거짓말을 지하 하는 시설 위치 걸까? 등 많은 것을 남극에서 가지고 UFO 기지를 본 돌아왔습니다. 걸까? 그리고 여러분이 설명한 것을 보면 꽤 신빙성이 있어 보이네요.